안녕하세요. 조쌤 과학의 조쌤입니다. 자, 어떤 유저분이요. 대립 형질과 대립 유전자, 이게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딱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일단 유전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잠시만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버이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어버이의 특성입니다. 자, 요게 어디로 가냐면요. 자손에게 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버이의 특성이 자손에 가는 걸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죠? 특히 이제 자손에게 가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이걸 형질이란 말을 써요. 형질. 자손에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는데요. 가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특별히 유전형질이란 말을 써요. 유전형질. 왜 이걸 형질이란 말을 쓰냐면요. 사실 어버이 특성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볼까요? 자, 예를 보게 되면 피부색이죠. 피부색. 그쵸? 그 다음에 또 머리카락 색깔도 있어요. 네, 우리 동양인들 보면 머리카락이 색깔이 이제 검정색인데요. 서양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색깔이 이제 검은색이 아닌 경우도 있죠. 머리카락 색깔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보조개. 그 다음에 이제 혀말기도 있죠. 혀말기. 이런 것들요. 혀말기. 혀를 U자로 마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마를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면 유전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않는 것도 있어요. 그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뭐 이런 거겠죠. 혈액형. 선생 같은 경우는 혈액형이 B형인데요. 제 이마에다가 저는 B형이에요 라고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맹, 쓴맛, PTC 용액에 대해서 쓴맛을 느끼냐, 못 느끼냐. 뭐 이게 눈에 보입니까? 뭐를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 뭐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혈우병 같은 거요. 혈우병. 나는 혈우병이에요 라고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지? 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눈에 보이는 것은 형태라 그래가지고 형이라 그러고요. 그죠? 그 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질이라고 써요. 질. 자, 그래서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형질.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형질. 그죠? 뭐 저도 성장해서 이제 애도 낳았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뭐 업어야 되고 자식도 이제 이 다음에 성장해서 또 결혼해가지고 이제 또 자식 얻게 되면은 또 부모가 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형질이라고요. 이 형질 중에서 자손에게 유전되는 걸 우리 특별히 유전 형질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이 유전 형질은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네, 어디 있냐면은요, 이게 사실 어디 있냐면은, 염색체 아시죠? 핵 속에 있는 염색체 있어요. 염색체. 자, 염색체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DNA입니다. 자, 여기요. 자, DNA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NA라고 하는 건 물질인데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가 바로 염색체에 들어있는 거고요.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DNA입니다. 그러면 자손에게 물려주는 건 바로 이 염색체를 물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버지도 자손에게 염색체를 물려주고 엄마도 자손에게 염색체를 물려주고 그래서 이 염색체는 그죠? 생물마다 독특한 모양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독특한 모양도 있고
염색체 개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생물마다 고유한 겁니다. 사람은 염색체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요. 사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죠? 염색체가 이제 아빠한테도 받고 엄마한테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형질을 갖다 물려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짝이 있는데요. 그래서 짝이 있으면은 이 2n이라고 하고요. 되는 거죠. 자, 2n은 이꼴은 44에다가 이제 사람은 염색체가 46개거든요. 자, 46개인데 44개에다가 이제 X, Y로 돼 있으면은 이제 이건 남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n 이꼴을 해가지고요. 44에다가 플러스 X, X로 돼 있으면은 우리가 여자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44이지 않습니까? 이 44라고 돼 있는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염색체라 그래요. 상염색체. 상염색체라 그러고 그죠? 남녀 공통이죠. 이거는 남녀 공통이에요. 공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주는 거 바로 한 쌍에 이제 성염색체가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염색체라고 불러요. 성염색체.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성을 갖다가 구별해 주는 거죠. 성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성을 결정해 주는 거죠. 결정해 주는 염색체 한 쌍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22쌍이고요. 22쌍입니다. 자, 요거는 22쌍이고요. 22쌍. 자, 요거는 우리가 한 쌍이죠. 요거는 한 쌍. 자, 그래서 사람은 염색체가 요같이 23쌍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23쌍이 되는 겁니다. 23쌍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염색체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에 세포고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23쌍이니까 23쌍을 그려야 되는데 다 그리지 않고요. 일단은 이렇게 두 쌍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자, 요거는 보면은 모양과 크기 똑같죠. 여기도 모양과 크기 똑같죠. 그렇죠. 자, 요런 걸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 그래요. 상동 염색체.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상동 염색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는 누가 준 거냐면 하나는 아버지가 준 거고요. 그치? 또 한쪽은 엄마가 준 거예요. 이해하시죠? 또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는 아버지가 준 거고 하나는 엄마가 준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치? 사람의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염색체를 통해서 자손에게 유전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질에 대한 정보가 이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냐면요, DNA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염색체를 보시면 여기 다 DNA가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요, 그럼 다시 꺼내봐가지고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치?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자, 하나는 아버지가 준 거고요. 하나는 엄마가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지? 자, 그러면 하나만 해볼게요. 혈액형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아버지가 물려준 염색체 중에, 그치? 여기에 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혈액형이다. 혈액형이지 않습니까? 혈액형. 네, 혈액형인데 아버지가 물려준 혈액형은 B형을 물려줬어요. 이렇게. 그쵸? 근데 엄마도 혈액형을 또 물려줄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엄마가 준 그러면 혈액형은 그 유전 정보가 어디에 있냐? 그치?
아버지가 준 건 여기 있는데요. 그치? 요쪽에 있는데, 그럼 엄마가 준 건 그럼 이쪽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나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엄마가 준 혈액형에 대한 유전 정보도, 그치? 여기 다른 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 상동 염색체에, 그치? 예, 여기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의 이제 같은 위치죠. 예,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그치? 같은 위치에 엄마가 준 혈액형도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엄마가 준 혈액형 볼게요. 혈액형. 엄마도 혈액형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자, 엄마는 자식한테 물려준 게, 그치? 물려준 게 바로 혈액형이 O형이다. 자, O형을 준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누구냐면 철수예요. 그죠? 이게 철수입니다. 이게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가 되면은, 철수는 아버지한테 요거 받았고, 엄마한테 이거 받았는데요. 그치? 그래서 아버지한테 B를 받고, B형을 받고, 엄마한테 O형을 물려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게 혈액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그치? 혈액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번 볼까요? 혈액형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질이죠. 근데 그 형질이 어때요? 염색체에서 보면 같은 위치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혈액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유전 형질이에요. 유전 형질이라고 불러요. 어버이 특성인 거죠. 그치? 눈에 보이지 않는 형질이에요. 그 유전 형질입니다. 자, 근데 이게 서로 마주보고 뭐하고 있습니까? 마주보고 대립하고 있죠. 그쵸? 자, 마주보고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서 서로 마주보고 대립하고 있죠. 그래서 유전 형질을 뭐라 그러냐면요. 다른 말로 대립 형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 서로 마주보고 대립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대립 형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전 형질은 그냥 대립 형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B형이라고 하는 거랑 O형이라고 하는 건 문자가 보이죠. 자, 뭐 보이죠? 자, 요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요. 요런 걸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하면 유전자라 그래요. 유전자. 이것도 유전자죠. 그래서 부를 때는 유전자 라지 B, 뭐 유전자 뭐 O, 유전자 B, 유전자 O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대립 형질인데, 그치? 이것도 뭡니까? 유전자 서로 마주보고 대립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치? 이걸 또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주보고 대립하고 있으니까 이걸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 형질은 유전 형질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 형질에 대해서 문자로, 그치? 문자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도 뭡니까? 염색체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염색체의 DNA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DNA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DNA에서 특정한 부위를 누가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서로 마주보고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대립 형질은 유전 형질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유전 형질에서 이렇게 각각의 문자로 표시해 있는데요. 이 문자로 표시되어 있는 걸 우리가 유전자라 그러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자손에게 또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철수는 또 이 다음에 이제 성장해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을 때 이제 생식 세포를 정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정자에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정자에 또 이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전이 되는 거고요. 대립 형질과 대립 유전자 헷갈리지 않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잘 이해하셨나요? 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